서웅이라는 기업은 제가 뽑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불확실성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가 닥쳐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근데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 그 미래는 고령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고령화 시대가 2018년도부터 좀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령화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1등이어야 되고요. 특정 분야에서 1등을 넘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행하는 그 사업 영역에 신규 경쟁사가 과연 생길 분야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등과 독과점적 지위, 그리고 신규 경쟁사가 앞으로 생길 것이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기술적 특허라든지 뭐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인데, 서웅은 그렇습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린 두 개가 모두 있어요. 신규 경쟁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보유했다가, 포트폴리오로 보유했다가 매도했던 종목인데, 이건 다시 저희가 이제 매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웅 리포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8월 달에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썼네요. 요 파일을 좀 돌리겠습니다. 자, 독보적 시장 지위로, 독보적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썼습니다. 이 기업에다가는 독보적 시장 지위라는 타이틀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볼게요. 하드캡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약 같은 거 먹을 때 그 콘택 600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딱딱한 그 케이스에 그 알약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먹으면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 그 안에 약이 들어있잖아요. 먹으면 녹고. 그게 이제 하드캡슐인데, 이게 국내 점유율이 무려 95%입니다. 나머지 5%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서웅하고만 거래하기 좀 뭐하니까 해외 쪽 업체 좀 이런 부분하고 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5%는 보통 통상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국내 독점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독점 구도가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프트 캡슐은 약간 말랑말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메가3 같은 거 보시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30%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 캡슐하고 소프트 캡슐을 만든 그 원료가 이 단백질인 그 젤라틴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제조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가 됐습니다. 이 젤라틴은 식물성 젤라틴도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비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도 있고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쪽에 법인이 있고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진출했죠.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 5월 달에 성 베트남 제2공장 요것이 이제 준공이 됐고요. 생산 기계 증설은 한 8대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하드 캡슐 쪽에 신규 경쟁사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얘들이 이렇게 특허를 냈어요. 이미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가지고 이게 안 빠지게끔, 이게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드 캡슐 요걸 만든 때 생산 단가가 무려 4.8원밖에 안 돼요. 4.8원. 그러니까 4원 8전이네요. 이걸 딱 보면요, 과연 신규 경쟁사가 생길 수 있을까? 얘네보다 더 싸게 만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거죠, 바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만든 설비에서
그리고 국내 모든 제약회사하고 거래를 해요. 국내 모든 제약회사들은 서흥의 캡슐을 사용합니다. 근데 신규 경쟁사가 딱 생겼어요. 과연 서흥보다도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100% 이상 들고요. 두 번째로, 기존 제약회사가 서흥을 버리고 그쪽이랑 계약을 맺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따라서 이 사업에 뛰어드는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서흥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 점유율 얼마나 된다고 그걸 뺏어오려고 과연 이 시장에 뛰어들까? 뛰어들어오는 즉시 서흥은 엄청난 가격 경쟁을 앞세워서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 그 회사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새롭게 짓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겁니다. 그러면 생산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 리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결론이 뭐다? 고령화라는 것은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래 살아요. 100세까지. 그러면 이 고령화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캡슐 시장, 나이가 들면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더구나 건강기능식품도 요즘 많이 먹잖아요. 옛날엔 제약만 먹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성장하는 시장을 캡슐 분야에서는 서흥이 혼자서 모두 독식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기업이 실적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이미 뻔히 나와 있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의약품 ODM 쪽하고 건강기능식품 OEM 쪽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거를 볼 때 제약회사가 이거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원료를 얘네들한테 줘요. 그럼 얘네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이게 밀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원료 젤라틴 이 부분도 국내 1위입니다. 이것들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고령화 수혜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일단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할 고령화 수혜 중, 장기 투자라는 건 수십 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늙어가면서 지갑에서 돈을 계속 써야 될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약값이죠. 그 약값은 벌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수십 년간 투자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몇 가지 기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지금부터 투자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하드캡슐 쪽에서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는 더 높은 성장이 나올 겁니다. 왜? 고령화가 2018년도부터 국내에서는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겠죠. 의약품 사업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거 단 한 번의 역성장 없고, 이건 이제 기고 효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제 캡슐 쪽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폭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료 젤라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해외 제약회사에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아주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이 모두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이 쭉 올라가고 있죠. 매출액이 좀 올라가고 있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떤 분이 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을 분이 있어서, 자, 성을 이제 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예전에 이제 큰 폭으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어요. 2015년도까지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서, 첫 번째가 비싸서 떨어진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돈을 끌어다가
돈을 비용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는 거죠. 왜? 이때 설비 투자한 효과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또 중요한 게 더 이상 비용을 안 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때 투자했던 것이 이제 사용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사용 연수가 보통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5, 6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부터 감가상각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익 성장폭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하셔도 아주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도 아주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 상반기를 이미 넘었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은 10%대에서 14%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1분기 때 매출액 21% 증가, 영업이익은 48% 증가, 2분기 때 25% 증가, 영업이익 57% 증가. 제가 계속 이런 종목만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20%, 40% 증가한 것이 약간 좀 무디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은요, 우리나라 상장기업 1700개 기업 중에서 상반기 실적 발표 최상의 1%, 2%에 있는 기업들만 갖고 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매출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죠. 하드캡슐은 일단은 올해는 좀 정체가 됐어요. 그쵸? 의약품 쪽은 한 6% 정도 증가했고,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 약을 먹기보다는 일단은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쵸? 그쪽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38%거든요. 주력 사업인 36%인 하드캡슐의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이 매출 이렇게 35%가 증가를 했네요. 원료인 그 젤라틴도 매출 비중이 한 11%가 됐는데 이거 99%가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수출 쪽에서 늘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각각 한 6대4 정도 비중이네요. 수출. 앞으로 수출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15%가 좀 증가했고요. 내수는 28% 증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쵸? 대부분의 전 분야가 다 증가했네요. 별 중요하지 않는 상품 떨어졌고, 화장품도 뭐 큰 건 아니니까 매출 비중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성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가 매출액 2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도 더 낮아졌죠. 매출액이 23%씩이나 증가하니까 당연히 고정비 절감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은 올해 1, 2분기입니다. 뭐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큰 폭으로 증가해서 48%에, 그쵸? 올해 상반기는 48% 정도의 EPS 상승이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매년 꾸준한 실적 성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쵸?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제약, 이런 쪽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쟁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까 4.8원, 4원 8전 생산 단가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게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고령화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 산업의 캡슐 분야를 이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1년, 2년, 3년 만에 250%에 여기 좀 볼게요. 이게 250%가 아니죠?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누적적으로 25%씩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로 매년. 대단한 거죠. 은행에다가 이자를 적금을 넣으면 25%의 복리 이자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종목을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렌 버핏이 연평균 성장률이 20%잖아요. 주가 수익이. 물론 복리로 따져서 그렇지만은. 그럼 이런 기업은 놔둘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이거는 고수와 하수, 이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란 얘기죠. 저번에 이제 제가 공개방송에서 KCI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 오히려 실적이 좀 부진하면 오히려 그것이 뉴스가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 전방 산업은 성장을 하는데 경쟁사는 하나도 없고 혼자서 성장하는 그 산업을 독식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빠진다? 그거는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오히려 나빠졌으면 좋겠네요. 왜?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그냥 아예 사버리게. 살 기회를 안 주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자, 성 보시면은 이 기업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PR이 올해 많이 높아졌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제약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흥도 그런 쪽에 좀 수혜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높은 PR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 한 요 정도까지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20 이상을 넘었고요. 올해 실적 성장과 최근에 주가가 약간 뭐 둔화되면서 주가 상승 이 정도 됐고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 PR을 한 16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보였던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한 PR 16 정도 주면은 무난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정 PR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11%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열매를 좀 따봐야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자식이 있는데 대학 학자금 벌려고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흥입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은 좀 별도로 한번 좀 구분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기회 있을 때 한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재고 말고 할 게 없죠. 네, 최근 주가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죠. 싸게 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주가가 조금만 조정 나오더라도 곧바로 저 같은 사람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재만정성 당연히 양호하죠. 일단 유동 비율이 한 145%가 되고 최근에 이제 투자 때문에 저 베트남 쪽에다가 기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썼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높고 순차익금 비율도 한 81%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유동 비율, 단기 1년 안에 갚아야 될 모든 부채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100%를 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서홍이었습니다.